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냥 나누는 뭐 강의 뭐 이런 거보다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이제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 번쯤은 다 보셨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가,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 저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이런 거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딱딱한 내용인데 좀 그거는 훅훅훅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권이란 혹시 뭐 이렇게 어떤 건지 한번 한마디로씩만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좀 표현하신다면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회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먼저 좀 해주시고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란, 나에게 인권이란 무엇일까? 예.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라고 네. 그게 인권인 네. 그리고 그 다음 분을 지목하시면 됩니다. 것 같아요. 맨 앞에 아, 네. 말 그대로 저는 인권,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 글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갑자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억압받지 않는 아,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네.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컨닝하셔도 되고요. 말하기 힘드시면 패스하시고 다음 사람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네. 자연스럽게 갖는 권리? 아,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 네. 뭐 천부인권 뭐 이런. 예. 아, 너무 여기 이렇게 좀 이게 교차가 안 되네요. 네. 자유. 예. 네. 지목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권리고. 아, 네.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네. 예. 뭐 선생님도 패스. 네, 됐습니다. 예. 이것도 권리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통상 인권 얘기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권이 작동하는 공식이라고 이제 해서 흔히들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너무 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는데 제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A거든요. 아, 요즘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뭐지?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색깔에 무슨 글씨 찾기 하는데 8개 그림 중에 뭐 색깔별로 뭐 이렇게 글씨 찾는 거 있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왔구나.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A인데, A는 B에게 여기 다 있구나. 여기 컨닝하시면 됩니다. X라는 이유로 Y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A가 누구냐 보면,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뭐 이제 인권에 대한, 나는 자유가 있고,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억압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뭐라고 하셨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살 권리.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바로 누구죠? 방금 전에 누구죠?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존재가 권리 요구 당사자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다라는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B에게 이제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B가 누가 될까요? 선생님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아, 구청에서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얼굴 오늘 처음 봤는데, 예,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인데, 근데 국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이거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이거 그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중앙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권리 의무 대응자는 그 어쨌든 정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권리 담론과 가치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인권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볼 거는요. 요건 안 볼 겁니다. 요건 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랑 요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오늘날 이뤄지는 이 권리 요구 당사자 그룹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권 문제를 고민해 보실 것인가를 얘기할 건데요. 보시면은요. 이쪽이구나. 예. 이거 뭐 인권은 그 아까 이제 그 권리 요구 응답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규범과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인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인권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한꺼번에 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씨. 예.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 그러니까 세계인권 선언 1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한 사람 한 삶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서 그 혹시 세계 인권 선언이 몇 조로 돼 있는지 예, 30조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의 두 개가 다 들어가는구나. 권리를 가진다 빼고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컨대 인종, 피부색, 남성이나 여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 또는 사회적 출신이 높고 낮은, 재산이 많고 적은,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직위 등에 따른 어떤 식의 구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다. 예. 그 세계 인권 선언 1조하고 2조에 보면은 인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 함축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여기 표현을 했잖아요. 뭐가 있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존엄 그리고 뭐가 있죠? 평등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원문에는 형제만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애를 가진다. 이런 게 프라터니티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런 차별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 선언에 나와 있는 인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제 이걸 구분하면 뭐 통상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라고 얘기하나? 인권하면은 뭐 무슨 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체 보존권, 최소 목적 행위권, 목적 증가 행위권, 사회적 생활권, 사회적 자유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체 보존권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목적 행위권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목적 증가 행위권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자유권 잘 보이시죠? 이건 이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 어떤 권리들이 나왔는가 이제 용어상의 정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런 내용들로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요 사회적 생활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이제 무엇이 보장되어야지만 이걸 자유권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기본권에 대한 명시가 있거든요. 기본권의 명시가 돼 있는데 특히 이제 헌법 10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게 10조고요. 36조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뭐 평등권, 신체 자유, 뭐 연좌제 금지 등,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리고 우리 좋아하시는 어디 갔어요?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되게 중요하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37조까지가 기본권을 나왔는데 37조는 뺐어요. 37조의 내용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이 밖에 열거되지 않는 권리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 개인의 이 행복 추구할 권리부터 해서 모든 나와 있는 이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그 밖에 열거되지 않는 권리들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암울하죠 지금. 예,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봤어요. 세계인권선언하고 뭐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5조의 같은 3조 같은 경우 생명을 가질 권리,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 자기 몸을 지킬 권리, 그다음에 법 앞에 평등한 권리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권리가 어떤 건지 또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 12조부터 사생활의 보호, 이동 거주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이 있죠? 다 보셨나요? 눈으로?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가 뭐 어떤 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27조까지, 28조부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권리보다는 의무 내용이라서 이제 27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 중에 세계 인권 선언 중에 나는 어떤 권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가? 뭐 페이지가 너무 앞에 거 보고 싶으면은 한번 앞으로 넘겨주세요 해도 돼요. 한 번씩 또 얘기해 볼까요? 어떤 권리가 제일 탁 와닿으셨나요? 앞에 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까요? 예, 생명을 가질 권리,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을 받을 권리, 소급 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거주 이전에 이동 거주의 자유, 망명의 권리. 저는 이게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망명의 권리. 예, 근데 예전에는 삐라만 뿌려도 망명이 됐는데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울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적을 가질 권리, 결혼 가정의 권리, 재산 소유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그다음에 국정에 참여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노동할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예,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이 중에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권리, 나에게, 예, 그거 한 번씩 좀 이렇게 선생님부터 넘어갈까요? 앞으로? 여기 있네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5조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예.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또 이제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진행이 빨라질 것 같아요. 저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때 네. Z 얘기죠. 네. 여기 없으면 전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없으면 또 전 페이지 가시고. 넘어갈까요? 전으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으로. 저는 뒤에요. 뒤에요? 예. 하나 더. 예. 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예. 그 다음 분을 지목해 주셔야지. 저는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은 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 예. 휴식과 여가의 권리. 아, 네. 찍어 주세요. 다음 분을. 앞서 두 분 계시는데? 네? 아, 휴식과 여가. 예. 아, 적절한 생활 수준 누릴 권리. 한 분 남으셨습니다. 앞에요? 예. 의사 표현의 자유. 예. 요렇게 이제 각자가 또 중요시 여기는 권리들이 다 다르죠.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예, 우리 뽀로로를 이제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예, 휴식과 여가의 권리.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계인권 선언에 이제 얘기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인권 하면은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일까요? 혹시 뭐 이렇게 언제부터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1차 세계대전? 뭐 그때도 인권 얘기는 나왔고요. 예.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가진 권리라는 용어가 쓴 게 프랑스 혁명에 나오죠. 프랑스 혁명에 이제 뭐 데클라라시옹 디 옴무 드다 시빌 뭐해서 뭐 그러니까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가 이제 1700 이따 설명할 거니까 89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왔는데 그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따가 그림 보면서. 예. 그때 이제 뭐 어쨌든 문서에 나오는 뭐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그때쯤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어떤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좀 더 앞에 1775년에 미국 독립혁명이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뽑았던 게 뭐냐면은 BCE 441년에 책이 한 권 나오거든요.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소포클레스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티고네라는 그 희곡이 이게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개념은 처음 등장을 해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혹시 안티고네가 아빠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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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디피우스 왕의 딸과 아들이 이제 있었죠. 웨디피우스 왕이 어쨌든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운명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운명은 내가 심판해 하면서 화살로 자기 눈을 찌르고 맹인이 돼서 세부 양각을 떠나고 나서 그 동생,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싸움을 해서 그 아들들이 죽죠. 죽고 이제 삼촌이라는 크레온이라는 왕이 이제 왕권을 가졌는데 명령을 내리죠. 누구도 저 시신을 치우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동생, 그러니까 폴리네게우스라는 이제 그 죽은 왕자의 그 시신을 치우지 말라고 할 때 안티고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시신을 안 치워? 그래서 몰래 시신을 채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재판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너는 왜 왕의 법을 어겼냐? 할 때 이때 명대사가 등장해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왕의 법이 그 신들의 영원한 신들의 법보다 무엇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학이라든가 인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자연법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이 완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헌법이 우리의 기본권을 다 보장하고 우리의 생활을 아까 말한 권리들을 다 보장하고 있나요? 아니죠.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왕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얘기한 게 안티고네의 대사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실정법. 그래서 자연법 사상이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쭉 넘어가면은 이제 그 사이에 12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에서 존이었나 제임스였나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자꾸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제 단판을 짓죠. 왕, 너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법에 의해서 우리를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죄가 되면 그때 심판해라. 그래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개념이 이제 이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뭐 물론 법전이 많았죠. 근데 그게 법대로 되는 세상이 하긴 뭐 지금도 법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그냥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이 선언이 되면서 이게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됐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권리가 누구의 권리냐면은 귀족들의 권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은 1517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발생해요. 근데 뭐 이게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사진과 그림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때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자, 이게 1215년에 전에는 인권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인권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혹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지? 우리 막 촛불 집회 때 막 가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이때는 이 전에는 어땠을까요?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아, 왕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 중세 유럽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루터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1517년은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 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계속 보이는데 왕권하고 그 신권하고의 갈등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1517년을 기점으로 이제 이제 유럽 사회에 이제 확 퍼진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600 몇십 년이에요? 88년? 예, 그때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의회주의가 이제 이때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1775년에서 83년까지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38년에 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신해혁명, 그리고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국제연맹이 창설됐죠. 국제연맹의 창설의 배경은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뭐였죠?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창설했다가, 그리고 1945년에는 예, 국제연합이 예, 지금 UN 예, 체제가 됐고요. 그리고 1948년에 그 세계 인권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예, 정부 수립을 하죠.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날 인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헌법이 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거는 예,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루터 종교개혁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그림들을 좀 찾아왔는데 이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보시면은 제가 뭐 선물을 갖고 왔으면 맞추면 선물을 줄 텐데 선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을 예, 화형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마녀사냥. 아우, 역시 대단하십니다. 마녀사냥 하는데 마녀사냥이 한 14세기부터 몇 세기까지야? 18세기까지 이제 계속 지속됐죠. 근데 마녀사냥이라는 게 왜 마녀사냥을 했을까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체제를 유지하는데. 뭔가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얘기하고 쟤들이 있으면은 우리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데 마녀사냥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여성들을 이제 화형에 처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 그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 그림은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못 찾아가지고서 그런데 이게 제가 10년 전에 찾은 그림인데 이게 드라큘라 그림인지 누군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서 이게 이제 30년 전쟁 당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야?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인데 아까 1517년에 루터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들이 그 교황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그 독립은 아니고 이제 계속 영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전쟁이 되면서 막 지지고 볶고하다가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1648년 당시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영토를 확정짓는 요런 그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조약의 내용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국가는 동일한 주권 국가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냥 영주권에 관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자국 내에 타 종교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신앙의 자유도 아니고 신앙의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영화? 우리 전문가가 계시네요. 요 영화 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되게 명작인데 한번 보시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보는 거를 가지고 거기다 독을 발라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인권을 보면은요, 권리요구 당사자가 누구였을까요? 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권리 대응 의무자는 로마 교회였는데 이제 그때 요구했던 게 이주할 권리,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는데 이주의 권리가 왜 필요했냐면은 왜 필요했을까요 혹시? 예? 그러니까 자기 종교랑 다른 영주가 자기랑 종교가 다르면은 자기 신앙을 따라서 그쪽으로 이주할 권리가 사실은 종교하고 연결됐던 이런 종교의 이주 자유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계몽주의 시기에 이때 인권 담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 이거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당시 계몽주의 시대 당시 이제 그림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뭐 이제 자유로운 소통에 관한 권리를 이제 몽테스키웨, 루소, 볼테르, 돌바크 뭐 책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생명권 관련해서 홉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아까 이제 명예혁명이 1688년이었잖아요. 연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혹시 1679년에 영국에서 인신보호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헌법에도 보면은 뭐 체포, 구금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때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고문 금지를 했고 사형제를 반대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반대를 했는데 이제 아직도 사형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형의 주체는 어디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죠. 국가는 사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형벌을 개인이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게 이제 근대 국가의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명의 시대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샥 보시면은 요 그림 많이 보셨죠? 누구 그림이죠? 드라크루아의 1830년 작품 뭐 이건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서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 모습을 이제 그리는 건데 여기 깃발이 3개가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깃발의 색깔이 3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파란색? 선생님 좋아하시는 자유, 빨간색, 빨간색은 이제 평등, 그리고 이제 하얀색은 박애라고 하는데 이제 프라타니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류애, 박애가 좀 약간 시혜적인 언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애를 이제 이런 3가지 정신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었지? 이게 이제 유명한 어떤 그림일까요? 단두대, 기요틴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제 누구지? 베카리아라든가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제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두대가 처음 나온 게 1791년에 이제 기요틴 박사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되는데 이게 나왔을 때 당시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사람들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3대 주자가 3명 있었잖아요. 자코뱅은 이제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라 뭐 이렇게 3대 거장이 있는데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민중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당통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부르주아즈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사형제 자코뱅 당이거든요. 자코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사형제 폐지하자고 그러놓고 1793년에 누가 죽냐면은 우리 말이 안 통하는 분이 통하죠. 말이 앙투아네트하고 루이 16세가 이제 딱 단두대에 처하고, 그리고 이때 1793년에 또 다른 유명하신 분이 한 명 돌아가셔요. 단두대에. 올랑드 구주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프랑스어로 이제 옴무거든요. 옴무,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인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남성의 권리와 남성 시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참정권 같은 경우도 여성은 없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산에 비례해 가지고서 참정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랑드 구주라는 사람이 라팜무, 데클라라시온 라팜무 들라
시뚜아yen느 뭐 르트로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여성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 이걸 했다가 1793년에 어떻게 되나요? 또 마찬가지로 목에 잘려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아까 3대 거장이 한 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코뱅이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당통을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당통이라는 다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거기 당통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집권을 하고 권력을 잡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당통이 이제 그 귀국을 하거든요. 그때 당통을 잡아서 이제 단두대에 그 1년 뒤에 1794년에 이제 당통을 목에 자르는데 그때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아, 혁명은 끝났다. 이게 이제 좌우 간의 균형을 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누구죠? 권리요구 대응자가 왕권이었잖아요. 왕권을 붕괴시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어느 세력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제 그 로베스피에로가 이제 혁명 끝났다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로도 같은 해에 목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왕정복고를 하죠. 왕정복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때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올까요? 예, 나폴레옹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나와서 이제 뭐 선거로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아예 그냥 황제까지 되고 제1제정을 만든 이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위대한 업적이 있죠. 그 민족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을 하는 이런, 그때부터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요. 이 그림은 이제 고야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르누스가 그리스어로 크로노스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걸 왜 하냐면 당통이 단두대에서 목에 잘릴 때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사투르누스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구나.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붕괴되는 사건을 얘기한 요런 그림을 이제 고야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1700 이게 몇 년도야? 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 자, 혁명의 시기의 인권은 그러니까 두 그룹이었죠. 부르주아지하고 민중. 예, 프롤레타리아인데 근데 대부분이 뭐였냐면은 이때 아까 뭐 생명권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은 주로 이제 그 국민권하고 재산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미국 아까 독립혁명은 이제 건너뛰었는데 여기 없는데 미국 독립혁명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어떤 게 중요했을까요? 예, 자유, 평등, 예, 그런 개념이 나왔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평등의 개념에서 뭐가 중요했냐면은 우리는 왕권에 대한 거부를 한 게 이제 미국.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권리요구 대응 의무자는 누구였는가?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 물음표를 했고요. 자, 다양한 권리요구들이 나왔습니다. 그 영구평화론이라고 해서 이제 칸트가 이 당시에 이제 철학으로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주의,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민족국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게 좀 이따 나올 텐데,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폴레옹의 산물이죠. 그리고 이제 프롤레타리아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수민족들, 노예들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혁명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묻혀졌죠. 왜냐면은 그 두 세력 간의 충돌 때문에 묻혀졌었고요. 이제 이게 넘어오면은 산업화 시기에 이제 인권으로 가보시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방적기계 막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요거 그림은 혹시 무슨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예, 남북전쟁 당시의 그림인데요. 그 1861년에 이제 노예해방 이제 하면서 이제 시빌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배경은 사실은 뭐 미국이 착한 사람들이라서 노예를 해방시킨 게 아니죠. 그럼 뭘까요? 산업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북부에서는 공장이 막 들어서는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를 해방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오는 이런 거를 이제 노렸는데 남부에서는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해서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그 노예 해방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그 뭐랄까 자본의 발전 속에서 이제 있었던 이거고요. 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망치로 예, 뭔가를 부시려고 하는 방법,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러다이트 운동인데 1811년부터 16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났었죠.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혹시 그 에밀 졸라 소설 중에 목노주점이라는 소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목노주점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우리는 좀 이따 끝나고 목노주점을 가겠지만, 예, 그 목노주점이라는 소설을 보시면은 거기 제르베즈라는 여성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꿈이 있다면은 그냥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과 그냥 풍족하게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뭐 이렇게 피아노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장롱도 사고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는 사소한 이 삶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 몸을 재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대사들이 뭐냐면은 이제 보나파르트가 집권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나는 민주당을 공화파를 지지한다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제르베즈라는 주인공이 이제 사랑하는 남성이 뭐였냐면은 아주 힘이 센 장사인데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뭐냐 목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뻥 때리면 이제 힘을 이제 그걸 내기를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큰 기계가 한 방에 그냥 쉽게 찍어내는 걸 보고 제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막 이런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에밀 졸라의 소설 목노주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때 이제 나왔던 개념들이 무상 교육을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인권 운동에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노동권 관련해서 이제 노동 상권 얘기했었고요. 안전한 작업 환경, 그다음에 공공 의료, 그다음에 단체 및 노조 결성권,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71년에 그 제일 인터내셔널이 몇 년도죠? 죄송합니다. 제일 인터내셔널이 몇 년도였더라? 예. 아마 68년인가 그럴 거예요. 1868년인가 그럴 건데, 예. 그때 이제 어쨌든 그 전 세계 64년인가 68년인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이제 노조가 합법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간 노동을 위해서 이제 시위 조직을 하고 남성 참정권, 여성 참정권, 노예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권 운동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산업화 시기의 인권 누가 중심이 됐냐면은 권리 요구 당사자가 노동자, 여성, 그다음에 노예 그리고 이제 권리 대응 의무자는 여기서 누구였을까요? 예? 자본가를 대상으로 이제 그 투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국가로 이제 왜냐면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했는가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주장들이 상비군을 폐지하자.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금지하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을 갖춘 국가만 승인하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선멸전 금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러시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 운동들도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달라. 그다음에 이혼 시 자녀 양육의 권리를 달라. 그다음에 자신의 수입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 배심원으로 활동할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했었고요. 자, 예, 제가 30분에 끝내려고 이제 최대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인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진을 보시면 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미션 제레미야스 바라바라밤 나오죠. 예, 그 당시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이제 이 영화에서 좀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어떤 거를 했죠? 예,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 국가에 대한 막 이제 이런 인권 탄압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림을 그린 건데 1차 세계 대전은 원시적인 전쟁이었죠. 참호파고 거기서 포탄 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했고요. 요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예, 피카소. 예. 게르니카라는 그림인데 예, 이 그림이 1937년에 나왔는데 게르니카가 혹시 어느 동네에 붙어 있는지 예, 스페인의 한 동네인데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잖아요. 2차 세계대전 원인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스페인 내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서 시작할 때 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독일이 지원 폭격을 한 게 이제 게르니카의 이 폭격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전을 하죠. 스페인 내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확전되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언제를 보신 거냐면은 1929년부터 39년까지의 뭘 그린 거냐면 경제공황의 모습을 이제 사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나치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인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면 제노사이드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어디 있었죠? 대표적으로 노근리에서 있고,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인 제주에서 4.3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제노사이드에 속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래서 대전 기간 중에 누가 인권이 배제됐는가? 그럼 여성, 피어간 민족, 그 다음에 식민지 민중, 흑인, 그 다음에 동성애자, 그다음에 아동인권 옹호자 등이 이렇게 인권에서 이제 배제됐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누군가요? 레닌 혁명이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1920년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한반도가 아니구나. 한반도 맞나요? 청산리 전투 이게 사진 갖고 온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거 이제 인도 독립전쟁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또 아젠다가 뭐였냐면은 조국을 가질 권리, 그러니까 조국을 가질 권리들이 이제 아시아라든가 인도, 한국, 그다음에 스리랑카, 버마,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동남아라든가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조국을 가질 권리. 아까 우리 세계 인권 선언에도 나왔잖아요. 국가를 가질 권리. 근데 혹시 이 중에 아나키스트 분 계시나요? 저는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혹하지 않는 권리이지만, 근데 국가라는 개념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권리 대응 의무자가 국가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막 여러 가지 국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왕권을 얘기하고 뭐 얘기할 때 그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었을까요? 반대되는 개념 많죠. 교황 무호설도 있었고요. 그 왕권하고 여전히 충돌하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계약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게 양보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계약설의 내용인데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회계약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전 이후에 이런 진행들이 됩니다. 유엔 창설되고 뭐 아랍연맹 창설되고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 창설되고 그 다음에 뭐 쭉쭉 되고
그다음에 이제 48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 나와서 오늘날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인권이 선언이 됐으니까 모든 인권이 지켜지는가? 아니죠. 그다음부터 바로 찾아왔죠.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했지만 냉전을 알리는 전쟁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예? 예,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1950년에 있었는데 얼마 전이네요, 불과. 근데 뭐 한국전쟁의 기원을 따져가면은 이제 결국 저기로 가잖아요. 4.3부터 해가지고서 뭐 이제 46년에 뭐 4.3은 또 46년에 하는데 결국에는 미군정하고 남북 분할된 게 이제 신탁통지가 문제였고요. 이런 것들인데 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한국전쟁 당시 그림이고요. 옆에 그림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사진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트피플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인데요. 나하시인데 이 나하시 보시면 이 가운데 비행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이게 미군 기지거든요. 후텐마 기지라고. 저도 여기 한 2번 갔다 왔는데 이 어쨌든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 한반도라든가 이제 동남아시아가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쟁의 상태로 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냉전 시대에 있었던 배경들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인권 운동했던 모습들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혹시 19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예, 68혁명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런 사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히피들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아시죠? 예, 비틀 지역에서 반전 평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요 사건 얼마 전에 다음 주에 이거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트리거 법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미국이 낙태죄를 연방법원이 이렇게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끼리 하고 같이 얘기할 거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낙태죄 폐지를 한 건 아니고 낙태죄에 대한 거를 다 이제 각 주로 내려서 주마다 이제 주헌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막 나는 그럼 다른 주로 가서 이제 낙태를 하겠다 막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그 68혁명 당시에 이제 여성 운동이 되게 많이 그 활성화가 됐어요. 그 어떤 17세 소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이제 낙태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거든요. 낙태를 했어요. 근데 17세 소녀가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뭐 당연하죠. 그 본인의 권리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프랑스라는 국가가 그 카톨릭 국가에서 이제 종교적 가치 때문에 이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이제 기소가 되자 1971년에 343명의 그러니까 문인들, 예술가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뭐 했냐면은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낙태했다. 잡아가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딱 이렇게 기고를 했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의사들이 또 이제 신문에다 기고를 한 거예요. 내가 낙태했다. 그래서 자기 주소, 자기 이름 이런 것들이 기고하고 좀 있다가 이제 남성들이 그 943명인가 몇 명이 또 모래 신문에다 또 이제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하면서 나도 공범이다. 잡아가라. 이런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낙태의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68혁명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나오죠. 예.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제 그 냉전 시기에 이제 인권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했던 분들, 누군지 말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8혁명 근처에 보시면은 또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동상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대표님 안 가보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7개국? 갔다 오신 데 말씀해 보세요.
지긋지긋 패키지를 갖다 놓고. 예. 그리고 그 단가요? 그 중에 안 가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프라 광장에 가면은 요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 아나키스트들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야누스의 동상이 여기 딱 광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예, T-55 탱크가 이제 딱 온 거를 이제 영화의 한 장면 따온 거예요. T-55 탱크라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 영화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왔었는데 예, 프라하의 봄인데 예, 프라하의 봄을 다룬 장면인데 이것도 1968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냉전 시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유럽은 686명이었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이제 민중신학, 그러니까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일어났고 동유럽에서는 뭐 체코, 폴란드 이런 데들이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했는데 혹시 여기 책 보니까 농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어디였어? 이 책을 보면서 이 명작가, 예, 이 농담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의 또 다른 명작이 있거든요. 혹시 이 사람 책 보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혹시 보시면은 그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예, 소련군이 진주했다. 요 배경 요겁니다. 그 밀란 쿤데라 첫 문장의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소련군이 진주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망가지는가. 이때 당시 활동했던 사람이 밀란 쿤데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몇 명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극작가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1990년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이분도 1968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죠. 예, 이분이 사실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어요. 195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그분 사진을 구해야 되는데 그분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분도 했는데 로자 파크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분리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근데 이제 버스를 탔는데 흑인 여성이 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가 비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야죠. 앉았는데 거기가 백인이 앉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나는 앉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구속돼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혹시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보시면은 이 시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만 이제 더 할게요. 지구와 시대 인권은 복잡해집니다. 요 그림, 요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 사진. 여기가 어디일까요? 월드 스트릿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주식이 폭락할 때 그때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광분하는 사진. 주식 폭락하고 그리고 주식 폭락했던 사건이 2008년에 한 번 더 있었죠.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닷컴 버블 붕괴 사건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의해서 주식이 붕괴되는 사건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요즘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게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주식하지 마라, 빚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걸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오일 쇼크 당시의 그림입니다. 1973년에 이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요거는 2000년대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있었는데, 예, WTO 반대 2000년대에 이제 WTO가 이제 될 때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도 갔고 민주노총에서도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서 WTO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03년에 이제 이라크 파병 그 당시에 이제 이러면서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G7, G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 아는 얼굴 나오죠. 메르켈, 샤르코지, 아베, 푸틴 뭐 이런 애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풍자하고 요거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마 2007년인가 그림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세계화를 위해서 이제 그 나체 시위하는 모습들 이런 사진들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화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화 시대 때 인권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지구화 시대 인권의 지금 아젠다들은 크게 이제 보시면은 반세계화, 반 WTO, 그 세계무역 기구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이제 생존권, 그다음에 이제 문화권, 그다음에 생태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권, 이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어디 가냐? 슉슉슉슉. 인권 하면은요, 이게 쭉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르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야?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노동자들 이때도 남성 참정권을 얘기했지 여성의 참정권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이게 아직도 다시 끝으로 넘어가면 소수자들이 이제 권리가 없는 사람들. 처음에는 왕만 권리가 있었고 종교를 그러니까 사제들만 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계속 자기 권리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범주에 누가 나는 속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범주가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게 인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인간이다.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인권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물권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인권의 영역이 인간을 넘어서 이제 모든 생명에게까지 가는 이제 권리들로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 그다음에 반GMO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